안녕하세요. 이번 이프카카오 2022에서 MFA 도입기 발표를 맡게 된 공통 플랫폼 개발 파트 써니입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저희 공통 플랫폼 개발 파트에서 겪었던 불편과 그 해결책으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도입한 도입기입니다. 모놀리틱 프론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MFA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공통 플랫폼 개발 파트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며 겪었던 불편,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 코드를 통해 확인하는 MFA 구현 방법, 도입 효과 및 아직 남은 해결 과제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공통 플랫폼 개발 파트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며 겪었던 불편입니다.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모든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중복 개발은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희 또한 지속적인 중복 개발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저희 파트에선 광고주들을 위한 애드 어드민, 대행사들을 위한 통합 에이전시, 카카오 서비스의 이벤트를 추적 관리하기 위한 픽셀 앤 SDK 등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트보다 큰 조직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표출되는 데이터 중엔 표출 방식이나 포맷만 다를 뿐 동일한 데이터가 표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 주체가 다른 여러 조직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중복 개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직이 커지고 서비스가 비대해짐에 따라 이러한 중복 개발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니즈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카카오 비즈니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먼트의 내 광고 계정 화면과 브랜드 검색의 내 광고 계정 화면입니다.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운영되지만 그 안에서 내 광고 계정이라는 부분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정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겪었던 불편은 업무 결합도 증가 문제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운영되며 서비스가 비대해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 안에 표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 이동, 통폐합, 조직 개편, 기능 추가 등 여러 이유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서로 다른 조직이 운영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스 관리, 배포 일정, 테스트 등이 상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희가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하는 데 있어선 기획, 개발, 테스트 등 여러 관계자들이 각자의 일정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업그레이드해 나갑니다. 이때 각 조직들은 개발 일정을 통해 개발을 완료하고 배포 일정을 확정하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의 운영 조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한 운영 주체가 기능 개발을 완료했다고 해서 온전히 자신들의 일정에 대해서만 고려하여 기능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테스트 배포 등에 대해 다른 주체와 협의 및 조율을 거쳐야 하는 중간 업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불편은 운영 주체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서비스가 비대해짐에 따라 도입되는 기능이 다양해지게 되고 그에 따른 운영 주체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조직이 커짐에 따라 여러 운영 주체들의 업무 결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불편들을 해소하고자 조금 더 응집도가 높은 작은 단위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조직 간 업무의 결합도를 낮추고자 하는 니즈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해결책으로 MFA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MFA가 과연 무엇일까요? MFA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의 줄임말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응집도 있게 개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앱들을 따로 배포한 후 필요한 곳에서 조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프론트엔드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이 화면은 저희 조직에서 운영 중에 있는 애드 어드민 화면입니다. 화면상으로 하나의 통합된 앱으로 보이지만 광고 계정의 상세 정보를 표출하는 화면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정보는
다른 조직에서 만든 SPA를 MFA 형태로 인젝션하여 만든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좌측 메뉴에서 모먼트 운영, 픽셀 앤 SDK 운영, 문의 등 3개의 메뉴들 또한 SPA를 MFA 형태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MFA 형태의 아키텍처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각 조직들은 더 높은 응집력을 가진 코드 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앱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개발하면 되기 때문이죠. 또한 각 조직들은 각자의 일정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의 업무 의존도를 낮추어 조직 간 결합도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각 조직들은 각자의 앱의 업데이트에 관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점을 가진 MFA를 저희 조직에선 어떤 방식으로 구현했을까요? MFA를 구현하는 방식에 관해선 마틴파울러닷컴에서 총 5가지 방식을 제시하였고 저희 또한 이 5가지 중 한 가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이프레임을 통한 통합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MFA 구현 방식이지만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프레임들마다 히스토리 객체를 따로 가지게 되어 라우팅에도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웹 컴포넌트를 통한 런타임 통합입니다. 마이크로 앱을 하나의 웹 컴포넌트로 작성하여 런타임의 컨테이너 앱에 인젝션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좋은 런타임 통합 방식이지만 마이크로 앱을 인젝션할 때 오브젝트 형식의 많은 데이터를 넘겨야 할 경우 어트리뷰트를 통한 스트링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엔진엑스 서버로 들어온 URL을 통해 라우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 라우팅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각 조직들은 각자의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배포해 놓고 그 주소로 라우팅하는 방식이므로 MFA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앱을 완전한 조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저희에겐 맞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각 마이크로 앱을 npm 모듈로 공유하여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빌드 타임 통합이므로 각 마이크로 앱의 배포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방식은 번들링된 JS와 CSS를 런타임으로 다운로드하여 마이크로 앱을 인젝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간단한 런타임 방식이기도 하며 기존 앱들의 코드를 많이 바꾸지 않고 저희가 만든 npm 모듈을 통해 MFA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한 결과 런타임 JS 인젝션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채택한 런타임 인젝션 방식을 저희 파트에선 어떻게 구현했는지 도식과 코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방식은 컨테이너 앱에서 마이크로 앱으로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을 컴포넌트로 인젝션하기 위해 해당 마이크로 앱의 URL 주소로 manifest JSON 파일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마이크로 앱은 CSS, JS 파일 등의 위치를 담은 JSON 파일을 내려주게 되고 이렇게 JSON 파일을 받은 컨테이너 앱은 해당 주소의 JS와 CSS 파일에 요청을 보내요. 그때 번들링된 파일을 내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을 통해 마이크로 앱을 컨테이너 앱에 인젝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를 통해 여러 개의 마이크로 앱들이 컨테이너 앱에 뜨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MFA 구현을 위해선 컨테이너 앱과 마이크로 앱 양측 모두 약간의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npm 모듈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모듈을 이용하는 마이크로 앱은 지정된 펑션을 이용해야 하며 이때 파라미터로 앱 네임, 렌더 펑션 2가지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앱 네임은 컨테이너 앱에서 마이크로 앱을 인젝션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앱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앱의 제공자와 이용자 양측 간에 정확한 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렌더 펑션에는 마이크로 앱의 인덱스에서 실행했던 루트 컴포넌트 렌더 로직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2가지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펑션을 실행하게 되면 컨테이너 앱의 윈도우 하부에 마이크로 앱을 인젝션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저장되게 됩니다. 생성된 마이크로 앱의 오브젝트는
컨테이너 앱에서 해당 마이크로 앱을 렌더하는 시점에 앞에서 지정해 놓은 렌더 펑션을 실행하여 마이크로 앱이 뜨도록 만들어줍니다. 인젝션 되었던 마이크로 앱이 언마운트 되는 시점에는 해당 리액트 컴포넌트 언마운트와 함께 JS, CSS 파일의 딜리트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로직들을 언마운트 콜백 스택에 푸시합니다. 언마운트 시점에 언마운트 콜백 스택에 푸시해 놓았던 펑션들은 기본 5분으로 설정된 캐시 타임 이후 실행됩니다. 이를 통해 중복된 스태틱 파일 다운로드를 막도록 했습니다. 컨테이너 앱 측에선 npm 모듈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에 마이크로 앱 마운트 시 필요한 값들을 프롭스로 전달하여 마운트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앱의 마운트가 실행되면 컨테이너 앱의 윈도우 하부에 마이크로 앱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후 없을 경우 JS, CSS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인젝션 하도록 합니다. 컨테이너 앱에서 이용해야 하는 컴포넌트와 마이크로 앱에서 이용해야 하는 펑션을 npm 모듈로 제공하여 마이크로 앱의 제공과 이용 간에 필요한 로직들을 공통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의 큰 소스 변경 없이 MFA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FA는 모놀리틱 프론트 어플리케이션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FA는 하나의 대안일 뿐 아키텍처 구조 자체가 갖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가 MFA를 도입하며 얻은 효과와 아직 남은 과제,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MFA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MFA를 저희가 도입하며 얻었던 첫 번째 효과는 각 조직 간의 업무 결합도의 감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서로 다른 조직의 유지 보수 및 배포를 담당하면서 조직 간의 업무 결합도가 높아졌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앱으로 분리된 어플리케이션의 오너십을 해당 조직이 온전히 가져가면서 결합도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사용성의 증가입니다. 동일한 정보 표출에 대한 조직 간 중복 개발의 비효율을 MFA를 통해 해결하여 상위 조직의 관점에서 중복적인 개발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MFA 도입을 하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페이로드 크기입니다. 컨테이너 앱과 마이크로 앱들은 기본적으로 리액트 npm 모듈을 가져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복으로 이용되는 많은 npm 모듈들이 각각의 마이크로 앱들마다 번들링되어 들어가 있어야만 하므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과도한 페이로드 크기의 파일을 다운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틴파울러닷컴에선 모놀리틱 앱의 초기 렌더링 시 발생하는 과도한 JS 다운로드에 비하면 MFA 방식이 가진 이점이 있다 하였으나 코드 스플리팅, 레이지 로딩과 같은 다이나믹 임포트가 지원되는 모던 프론트엔드에서 MFA의 과도한 페이로드 크기는 여전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 복잡도의 증가입니다. 분리된 어플리케이션마다 각각의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조직이라면 MFA 도입이 쉽지 않으며 도입하더라도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이 분리된 앱의 수만큼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CSS 폴루션 문제입니다. 섀도우 돔이나 CSS인 JS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번들링된 CSS를 컨테이너 앱에 그대로 인젝션하게 되고 이것은 컨테이너 앱과 다른 마이크로 앱 모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윈도우 공유입니다. 만약 일부 마이크로 앱에서 이용한 라이브러리가 윈도우 하부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개발되었다면 서로 다른 마이크로 앱들마다 서로 다른 방식, 용도, 버전으로 개발되었을 테지만 컨테이너 앱에 인젝션된 이후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인식되게 되고 이를 통해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생겨난 런타임 오류는 개발 과정에서 테스팅되기도 힘들며 원인을 디버깅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MFA는 저희 조직에서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프론트엔드 아키텍처 구조로 저희 또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기술입니다. 레퍼런스가 많지 않은 기술이라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고충이 존재했고 이러한 불편이 다른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에게도 존재할 거라 생각하여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발표였지만 전달드린 정보가 도움되었길 바라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